최근 현안이 된 우리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된 의견을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입니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됩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수년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을 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조경태 특위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지금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5호선이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다가 슬그머니 출마하고 바로 그 5호선이 확정되었다는 허위 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선거용으로 평지 풍파를 일으켜 자리를 만들기를 하고자 한다는 비판은 참겠습니다. 김포는 오랜 역사가 있고 인구 50만이 넘는 18번째 대도시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평균 연령 약 37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되어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산도 수천억 원의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갑니다. 김포시 전역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서 규제는 더 강화되고 8천여 개의 대한민국의 뿌리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누리던 도농복합 지역의 농어촌 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김포시는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수기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가 명품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국회의원 두 사람은 열려있는 자세로 김포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의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등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으로 상징되는 김포 한강 신도시 정책 실패로 김포 시민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새로운 컴팩트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된 상태입니다. 2기 신도시 개발의 실패를 방치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통이 먼저입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김포 북부 지역까지 조속히 연장을 확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김포 시민들은 좁디 좁은 김포 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호흡곤란 등 대형 안전사고에 이미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과 10년 뒤인 2035년이면 인구 73만 명이 예상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김포 북부 지역까지 연장 결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도 조기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 및 확장을 추진하고 김포 시민의 도강세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서 김포 시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무늬만 서울은 안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다른 지역 소각장과 같은 서울의 기피시설은 김포에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서울시의 혐오시설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김포 시민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서구 건폐장이라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김포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김포의 수건 사업들은 여야 구분 없이 김포 정치인들이 추진해왔고 시민들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일들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토달지 않고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논의나 수립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밟아갈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여러 전문가들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포시 의회 차원에서도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논의 중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핵심은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더니 정확하게 장단점이 뭐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우리가 1억 원짜리 사업을 지역에서 하더라도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여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 보고서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단 한 차례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국회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혀 논의되거나 수기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다 뜬금없는 그런 뉴스로 접했을 텐데요. 실제 이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 그리고 그동안 그 시에서 제시했던 또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장단점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구체화되고 수치화가 된다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내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그 행정학회나 지방 행정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께서도 따로 또 뭐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 보셨지만 뭐 김포시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변동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원래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를 하면서 뭐 또 다른 전문가들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이유들 근거를 가지고 뭐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니만큼 얼마나 이게 선거용으로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도 아실 거고 또 실제로 뭐 국회 뭐 본청 사진이었나요? 그래서 모 의원이 김포 다음으로 뭐 공매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네. KBS 최인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포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어서 그걸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실제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사실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었었고, 뭐 그 근거로 한다면은 김포에 뭐 신문에서 2021년도에 경기도 분도를 놓고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현재 경기도가 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높았었다는 결과가 있었죠. 그 말씀 드리자면 그 언론에도 이미 또 보도된 건데 마치 어느 정도의 일정한 여론조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그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가 당원대회를 교육을 하고 거기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은 당원이거나 또는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일 겁니다. 그것이 적법한 행위인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정당법과 선거법에 엄격하게 당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자체도 먼저 문제이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이것이 마치 정당한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촌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서울시 개편과 관련된 게 1963년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구역과 다르게 서울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 그리고 관련 부처의 의견들이 종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뭐 몇 사람 손들듯이 이렇게 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당원 전진대회라는 거를 9월 10일 날 했었는데 그때 그 2,500명이 모여서 1,750명이 응답을 했다는데 모인 사람 자체가 1,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후에 확인을 하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도부 소속돼 있기도 한데 그 지도부에서 이제 김포 편입 관련해서 입장을 따로 안 내놓고 있어서 이러한 좀 오늘 밝히신 입장 지도부에 전달을 해서 당 차원 입장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미 홍익표 대표께서 여러 차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하철 5호선의 빠른 확정과 예타 면제가 필요하니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에도 반영해 주겠다, 동의하겠다, 빨리 안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말씀도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들 말씀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하나 아까 개별 사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모르시는 사안들도 또 지역의 현안이니까 모르시는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OBS 윤총 기자입니다. 보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위도 구성하고 실제로 의원발 그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중앙당과 좀 논의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중앙국회 원내대표님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과 입법을 총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저는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안들은 과거 사례를 보십시오.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물론 법의 효과는 똑같지만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면 응당 정부 입법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과정 정부 부처별로 입법 조율도 하고 과정의 예산 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정상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예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고 이것이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강서 선거 보궐선거 지니까 갑자기 드러낼 그렇게 형태로 진행되는 자체가 저는 스스로가 이게 총선용이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뭐 조직이나 이런 거 구성 없이 그냥 지금처럼 대응하겠다 이렇게 뭐 그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원내 지도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언론에 공개된 그 문자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뭐를 발표하겠다는 준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을 앞둔 그런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그런 안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면은 총선 끝나고 정말 이 차분하게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김포시로 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던져놨는데 그 이후에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지금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풍이 아니라면 김기현 대표하고 조경태 위원장이 김포로 출마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뭐 지역구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불 지역이 있으니까. 뭐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해서 지금 두 분 모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경기북도 설치에서 김포의 반대 입장 때문에 나왔는데요. 이 경기북도와 반대해서 김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 경기북도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원 입법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도 21대 들어와서 세 개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전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춘식 의원의 법안에도 김포가 북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도의 주민투표 요구하는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만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논의 절차와 공론화 절차가 저는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하나의 이 행정구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분의 의원의 입법 발의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 당에 한 분의 입법 발의가 있었죠. 근데 그 입법 발의에 저나 우리 박상혁 의원이 동참하거나 뭐 동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지난 여름에 그 경기도에서 부지사가 설명회를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지도상 김포는 남도로 지금 되어 있다. 북부가 아니다. 경기도의 안은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주민들이 그 질의응답 시간에 북도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 반발 이런 게 있었었지만은 절대 시민들이 원치 않는 북도 편입은 없을 거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우리 SBS. 오늘 회견문을 보면 어쨌든 교통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기피 시설은 김포에 안 된다. 이런 큰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랄까 요구 사항을 좀 제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조건부 찬성처럼 읽힐 여지가 있어 보였어요. 이거를 언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김포 문제,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글자가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열어놓고 뭔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정말 나오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지금 그 동요하고 이것이 과연 정말 될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지도부에서 답변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사를 쓰시기 위해서 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제일 많이 만나봤을 때 교통이 먼저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편입이 된다고 가령 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갑자기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이 이 생활권과 출근 퇴근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고통 아닙니까? 그럼 본질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그게 그 핵심이 교통이 먼저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는 많은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김포시 가서 조금 오래 사셔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93년도에 검단을 뺏긴 얘기예요. 그래서 김포시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검단 막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건폐장도 있었고 이런 상처들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무늬만 서울이 되는 서울의 모든 기피 시설들을 김포로 이전시키는 이 희생의 강요. 김포는 오랫동안 아시는 것처럼 이 북한과 1.3km를 맞대고 있고, 그래서 오래 제약을 받아와서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아왔던 도시입니다. 왜 희생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합니까? 저는 이런 점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시민들의 의견과 장단점 비교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민들이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장단점이 좀 비교가 돼서 서울에 편입되는 게 낫다라는 자료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런 것도 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김주영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차분하게 이게 토론할 시점들, 여러 행정구역 개편들 사례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도 있었고, 또 우리 서울은 아니지만 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되어서도 이 차분한 여러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내일 예결위에서도 질문하겠지만 추경호 우리나라의 예산과 이런 걸 총책임지는 추경호 부총리 답변이 검토한 바 없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가서 보셨겠지만 오세훈 시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7월에 김병수 시장이 와서 부시장 답변, 정무부시장 답변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번 얘기하더라. 뭐 이제 서울시도 그냥 뭐 연구해봐야 된다.
이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세금, 아이들의 교육 문제, 뭐 그다음에 말씀하신 각종 것처럼 규제. 각종 규제 문제. 이게 과밀 성장 권역으로 들어가면 김포야 모르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아요. 성장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의 여러 가지 기업 활동, 정상적인 기업 활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조건부를 붙인다거나 뭐 어떻게 선거용을 앞에 두고 뭐 토론할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약간 창피스럽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를 편입하면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도 심해지고 서울 가미라가 심해진다는 문제점이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지역의 의원들은 그런 얘기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 입장과 다르게 또 지방에 있는 지금 매일 기사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아닙니까? 다 수도권을 바라보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입장, 또 얼마 전에 그 생각을 대변한 사람이 홍준표 시장 아니에요? 지금도 서울은 크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또 지역 의원들은 또 다른 입장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김포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